문제 49번. 지도는 어느 단체의 주요 활동 내용이다. 뭔 단체야 저게? 신민회. 그렇지. 내용을 보면 치안유지법은 1925년이요. 일제 때야. 입헌군주제 수립. 입헌군주제 그러면 뭐라고? 갑신정변, 독립협회, 헌정연구회. 이 셋밖에 없어. 관련된 데가. 갑신정변, 독립협회, 즉 급진개혁파, 그리고 1905년 헌정연구회. 가 추가된 게 입헌군주제. 3.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을 와해되었다. 되죠? 4.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친일임을 처단코자 하였다. 이건 유명한 나철이야. 나철. 1907년 감사의용단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 대종교로 유명한 나철. 맞는 건 3번이. 50번. 만덕이가 고향 우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충북 시티 투어를 한다. 만들었어. 자, 틀린 거. 1. 충북 청원, 손병희가 청원 사람이더라고. 교조 신운동에 참여, 3.1운동을 주도하였다. 충북 진천, 이상설이는 진천 사람. 1900년 서전서적을 설립, 대한광복군정부의 정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이동희에 의해서. 그리고 3번 제천, 유인석, 블라디보스톡에 13도 의군을 조직하였다. 4. 충북 보은, 어윤중 보은 사람이야. 토문감계사 조세범률지. 이 중 틀린 게 있다. 몇 번? 유인석, 이 을밀병으로 유명한 인물이지. 그랬다가 1909년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13도 의군, 대한제국이 13도니까 13도 의군을 조직해. 맞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맞아. 어윤중이는 1883년 서북경략사 이래. 토문감계사는 이중하라는 인물이야. 간도와 관련된 세 인물. 조세범률지는 되고 토문감계사가 틀려. 83년 어윤중, 85년 토문감독관 이중하, 그리고 간도관리사 이범윤. 이렇게 세 인물이요. 간도와 관련된. 틀린 건 충북 보은 출신 어윤중. 해당하는 거 4번이지. 다음 51. 한말 어떤 단체. 거기 보시면 실업을 초래하여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어디요? 신정신 신단체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누구? 신민의 새로운 세상을. 왜? 고종 죽었으니까. 고종까지는 임금으로 봤는데 순종은 임금으로 안 봤다. 그래서 군주제는 끝났으니까 공화제를 들고 나오게 된다. 신민회요. 새로운 세상을 열자. 그래서 신사상, 신교육, 그 신자가 계속 나오잖아. 자, 신민회요. 1907년에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 기업, 독립협회와 함께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시기가 안 맞지, 독립협회하고. 니은, 공화정치체제의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렇지. 최초로 공화정을 들고 나왔어. 디귿, 독립전쟁을 위한 해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노력하였다. 그렇지. 독립전쟁 준비론. 리을, 일제항무지 개건 요 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어디? 농광회사하고 보안회야. 1904년에 농광회사. 농토와 광산을 우리 손으로. 그리고 보안회. 그래서 해당되는 건 니은 디귿, 즉 3번이래. 다음 52. 다음 중 19세기에 간행되지 않은 신문. 대한매일,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 중에 1900년대에 나온 신문이 있어. 뭐? 대한매일, 1904년. 나머지는 다 19세기. 한성순보는 83년. 1년 만에 갑신정변으로 중단된다고 그랬지. 독립협회는 96년 4월 7일. 99년에 문을 닫아요. 돈이 없어갖고. 황성신문, 제국신문은 대한제국대니까 1898년 8월에 제국신문, 9월에 황성신문.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제에서 강제 폐간당하는 대표적인 세 신문이 있어. 첫째, 대한매일. 두 번째, 황성신문. 세 번째, 제국신문. 1910년 한일합방으로 강제 폐간. 한성수보는 84년
갑신정변 때 중단이 돼버렸고, 독립신문은 1899년에 문을 닫았고, 그러니까 1910년 한일합방 때는 없었다고, 이 두 신문은. 그래서 그 2번, 3번 제외하고, 대한매일, 황성신문, 제국신문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강제 폐간이. 여하튼 20세기에 나온 신문 대한매일이야. 1904년에. 다음 53. 다음 법령 개정과 관련된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이렇게 돼 있어요. 1908년 외국인이 국내에 발행하는 신문으로 치안에 방해되거나 풍속을 해치는 신문. 그 어쩌고 이렇게 돼. 외국인이 국내에 발행하는 신문. 뭐요? 대한매일이지. 이 여성이 추진 독재충이다. 이건 제국신문. 이 최초의 민간 한글신문이다. 이건 독립신문. 띄어쓰기를 최초로 했죠. 3. 양기탁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렇죠. 폐대를 끌어들였어. 4. 장지연의 시라 방송되고 이건 황성신문이고 해당하는 건 3번. 다음 개화기 경제, 사회, 문화. 먼저 경제. 경제는 두 파트야. 일제가 한반도를 노리는 얘기. 그렇지. 70년대 개항장을 중심으로 80년대 농촌 침투, 90년대 전국 시장, 상권 장악, 1900년대 토지약탈 본격화. 이렇게 흘러가. 흐름이. 그리고 그에 대한 하단에 우리 민족의 경제구국, 즉 경제절권운동. 그래서 개화기 경제자가 두 장면이에요. 하나, 일본의 시각에 간 70년대 개항장을 중심으로 세력 펼치는 얘기. 80년대는 청일 간의 경제적으로 대립하는 얘기. 농촌 침투하면서. 아까 얘기한 내륙통상권 얘기. 그리고 90년대는 전국 상권을 일본이 장악하는 얘기. 1900년대는 토지 약탈을 내놓고 하는 얘기. 그에 대한 얘기인데. 자, 아까 이모군란을 계기로 거기 3번에 보시면 일본과의 조약. 1883년 조일통상정정. 곡물 유출과 관련해서 1개월 전 통과하라. 이게 후일 방공령이라는 사건을 불러일으킨다. 이랬어. 그리고 무관세를 폐지하고 협정관세로 갔다. 그러면서 일본 뭘 추가했다고? 최국대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3번 방공령이 일어나. 그리고 이권수운동 이렇고. 그리고 1898년 9월에 나타난 상권수운동. 이 상권수운동은 한국중앙총상회를 결성해서, 즉 서울시 상인연합회를 결성해서 누가 2번 시전상인, 관상들이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시전상인들이. 그래서 외국상인 퇴거운동을 했다. 이걸 한자로 철시 이런다고. 요즘은 그냥 상권수운동, 이렇게 상권수운동, 외국상인 퇴거운동, 철시운동 다 같은 얘기야. 여기에 독립협회도 동참을 하였다. 그리고 메가타이 화폐 정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제절권 수운동. 첫째, 1884년 상해서 조직. 이건 누가 한다고? 객주여가기. 그리고 이 곡물약탈 저지운동. 이건 누가 해? 조병식이라는 관리가. 정부가 한 건 아니고 관리가 개인 차원에서. 3. 토지약탈 저지운동. 이건 농광회사와 보안회. 농광회사와 보안회. 그리고 일제가 돈을 빌려줘서 빚을 많이 지게 하는 차관 제공 정책에 대한 대응. 이건 유명한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화하는 국채보상운동이죠. 백성이 돈 갚아주기 운동,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10번 시장세, 일명 영업세 반대운동. 평안도 시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누구라고? 보부상이. 지방시장에서 상사하는 사람들 보부상 아니에요? 보부상들이 했어요. 자, 이런 경제절권 소운동. 이건 순서를 물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이 상해서 조직은 객주여각. 그리고 상권수운동은 시전상인.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에 대한 문제. 1번. 다음, 가에 대한. 가야 뭐, 그냥 봐도 알겠다. 뭐냐? 방공령이지. 조병철, 풍양조씨 집안에. 그 사촌동생 조병식으로 대표되는. 1. 한국중앙 총상의 강력한 요구로 시행되었다.
얘는 1889년, 1890년이에요. 한국중앙 총상회가 나온 건 1898년이고 8년 뒤에 나와.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니은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그렇지? 쌀이 많이 빠져들어서 국내 고가항 등 쌀값이 폭등을 해. 그래서 나온 게 반국령이야. 어? 너무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게. 니은 되네. 디귿 지방 단위로 선포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지? 일본 개입으로. 리을 무관세로 곡물이 유출되는 현실로 선포되었다. 이때는 무관세를 할 때가 아니야. 83년 무관세가 폐지됐단 말이야. 이미.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이야. 무관세 기간은 76년에서 83년이에요. 그 뒤는 협정관세 시기라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 3번이래. 다음 문제 2. 다음 그림은 어느 시기 무역 방식이다. 갑을병정의 가상대화로 이렇게 됐어요. 생산자 그리고 행상 중개상을 통해서 그리고 객주여가 이랬으니까 이건 개항 초기지. 70년대나 80년대 초의 얘기인 것 같다. 왜? 객주여가 그 이익이 사라지는 게 이모군란을 계기로 한 거니까. 그 시기에 적절한 대화. 갑 생산자. 통상정정의 규정에 따라서 반공령이 선포되었으니까 이제 쌀을 어디다 팔아야 하겠는가? 돼요? 이건 안 되지. 왜? 반공령은 89년, 90년의 얘기야. 이건 1883년 이전이야. 조일 소주교 그 속약 이전. 즉 거리지가 확대되기 전 얘기야. 76년부터 거리지 확대 이전까지 얘기야. 객주여가 있었을 때는. 그 83년 즉 조일 소주교 소각에 나오서는 누가 일본상이 직접 시골 농촌에 들어간단 말이야. 객주여각의 이익이 사라져요. 예? 객주여각이 존재하니까 83년 이전 상황이야. 그래서 89년, 90년이 반국령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 틀려. 니은 을 우리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황국협회를 만들었다. 황국협회는 98년에 나오는 거야. 한참 뒷얘기야. 전혀 관계없고. 디귿 병 일본 상인이 개항장 주변을 못 벗어나니 이건 가능하죠. 거리지 무역 개항장 심리 이거요. 그래서 객주여각이 이득을 보게 돼. 리을 관세도 없고 일본 화폐로 거래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편리하다. 되죠. 관세도 없고 일본 화폐로 하니 이 편리하다. 되지. 그래서 4번 문항을 디귿과 리을로 디귿과 리을로 붙여쓰기 이렇게 옮겨쓰기 하다가 보니까 신경을 못 썼어. 디귿 리을. 다음 문제 3. 다음은 활빈당의 요구가 나온 활빈당은 동학 잔류애들이라고 했어. 1899년 10월에 저 충청도 보령시장에서 활빈당이라는 이름하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1900년 10월에 다시 보령시장에 나타나갖고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고 대한 3인 내백성 3인조 이 대한 3인 논설 13개 조목 13개 항목을 발표를 해요. 이게 활빈당이야. 그 홍길동의 논리를 따라서 특히 전라도 활빈당은 영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영학당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 대체적으로 활빈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활빈당 요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저 문항과 관련해서 틀린 걸 찾아라 이랬는데 자 1. 일본의 철도 부설 과정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 가능한가? 거기 13항 그렇지? 철도 부설을 허락하지 말라. 일종의 이권수 운동하는 거죠. 이 반공령 실시 성공 여부를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 활빈당에 관해서. 돼요? 반공령 실시 찾아갈 수 있는 근거. 그 몇 항? 5항. 근래 외국에 곡류를 수출하는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쌀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3. 대한제국 시시한 토지 재분배. 대한제국은 토지 재분배 정책 한 적 없어. 그렇지? 지게 토지 문서 나눠주기 운동했지 토지 재분배를 하지는 않았어요. 토지 재분배를 하자는 건 동학이죠. 4. 아관파천 이후 열강 이권 침탈이 심한. 이건 6항, 8항, 13항. 이권 침탈에 관한 얘기야. 6항, 8항, 13항.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4. 다음 사실을 배경으로 전개된 일본 다이치 제1은행 차관, 차관 재공정책, 이 얘기지. 다음 사실을 배경으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통간부의 끈질긴 탄압으로 실패했다. 뭐가? 국채보상운동이. 차관 재공정책에 대한 항의, 국채보상운동이. 1348만 원 갖게 온다. 그래, 일제가 사건을 조작하지. 회장 양기타기가 3만 원 공금 횡령했다. 이래갖고 재판을 가는데 절절 끌어. 백성도 암만 좋은 얘기도 한두 번 들어봐. 짜증나지. 그래서 관심을 잃게 만들어. 결국 증거가 없어서 무죄 방면을 했는데 그건 뭐 한 1년 지나고 난 뒷얘기야. 그건. 그게 일제히 끈질긴 탄압이라는 거야. 2. 독립신문을 통하여 민중 참여를 이끌었다. 독립신문은 1896년에 나와서 99년에 문을 닫아요. 그럼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나오는 거야. 10년 정도 뒷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전혀 없지. 시기가 안 맞아. 독립신문은 96년에서 99년이야. 3. 금연운동과 더불어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 나라 빚갚기 위해서. 4. 부녀자들은 가락지 비녀를 팔았다. 탈환이라고 그래. 가락지 빼기, 탈환. 혹은 감선, 반찬가지수 줄이기. 탈환운동, 감선운동. 이런 거래. 부녀자들은.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5. 개항 이후 상업계의 변화다. 틀린 것. 일본 상인이 약탈적 무역은 조선 국내 시장과 농업 부분에 큰 타격을 준다. 그렇지. 입도선매, 서 있는 벼를 헐값에 미리 사고 고리대, 백성을 상대로 비싼 이자 받아 처먹고 그렇다고 자본주의 이 생리를 이용한 거지. 부자, 돈 많은 부자들이 진짜 총칼 앞세우는 약탈은 아니다. 이랬어. 돈을 앞세워서 약탈하듯 이 뜻이다. 이랬어. 2. 개항장 객주들은 객주상회를 조직해서 다른 말로 상회사 조직하여서 근대적 상인장체로 성장해 갔다. 그렇고 3. 보부상들은 정부의 보화의 조합인 보상단, 부상단 합쳐서 보부상단, 보상단, 부상단이라는 소리야. 보부상단을 조직, 근대적 상인단체로 갔다. 근대적 상인단체로 간 게 아니고 얘네는 정부 앞잡이를 했지. 정치깡패, 한국협회에 참여를 했어. 한국협회. 그래서 강제 해산을 당했어요. 예? 근대적 상인단체로 가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 뒷부분이 틀려. 뒷부분이. 4. 외국 상인의 내륙에서의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지. 일본 상인이 내륙 시장 진출. 뭐를 통해서? 조일, 수호주교, 속약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은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이 얘기야. 외국 상인의 내륙 상업의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객주여강 및 보부상이 큰 타격을 입는다. 그렇죠. 틀린 건 3번. 다음 문제 6. 다음은 개항 이후 세계 열강의 힘 있는 나라들의 경제적 침략행위다. 이를 통해서 당시 국내 상황을 추론할 때 맞는 것. 가. 일본 상인은 주로 영국의 면진물을 상해에서 매입, 조선에 판매하였고 이걸 뭐라고 그래? 중개무역. 뒤에 써있네. 3. 청상인들은 대거 진출, 조선시장에서 일본 상인과 치열한 경쟁을 했다.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을 근거로. 다 1890년대를 전후해서 일본 상인들은 내륙으로 진출, 농촌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그렇고 조일, 수호주교, 속약을 근거로. 조일, 수호주교, 속약을 근거로. 다 일본은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국물을 대량으로 수입해갔다. 그렇지. 이건 70년대부터 계속했어. 일제 때까지. 자, 그래서 군산항 목포항이나고 막 이런다고. 이를 통하여 당시 상황을 추론하는 것으로 맞는 것. 기업, 가의 결과 국내 수공업자와 농민이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그렇지. 니은, 나의 상황은 청상인, 일본 상인과 경쟁하는 거, 가보개혁의 결과다. 가보개혁이 아니라 이모군란이야. 디귿, 다의 결과로 1890년대 객주여각 보부상이 큰 타격을 입는다. 타격을 입죠. 시골에 가서 직접 물건 파르니까. 리을, 라로 인하여 곡물 가격이 하락, 지주층은 반공량에 앞장섰다. 지주층이 반공량에 앞장섰다. 지주는 쌀 팔아먹어서 이득이야. 백성이 어렵지. 물가가 폭등하니까. 그래서 맞는 건 기업과 디귿밖에 없어요. 즉 2번. 다음 문제 7.
다음 가나 주장에 대한 추론. 틀린 거. 외국 사람들이 내지 와서 점포를 열고 전답을 사들이면서 우리 인민들은 나중에 살 집도 없어지고 농사질 전답도 없어진다. 우리나라 각도 각군 지방에 잡고하는 외국 사람들이 모두 내보내고 집과 전답 사는 일을 일절 금해한다.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독립신문에서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독립신문에서 나왔던 저 운동이 뭐겠어? 뭔 운동이겠어, 저거? 외국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점포를 열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장사한다는 얘기 아니야. 땅 사들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국 상인 나가라 이거 아니야. 이걸 외국 상인 퇴거운동이라고 그런다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상권수운동 이러는 거야. 상권수운동. 독립신문이니까 독립신문은 96년에서 99년까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운동이지. 상권수운동. 98년 9월에 있었던. 우리 생활의 첫 번째는 의식주, 즉 산업이 기초다. 끝에. 그러므로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서 써야 한다. 뭐야 이거? 일제 때 물산장려 운동이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틀린 걸 찾으래. 1. 상권수. 상권수 운동을 내세운 단체는 한국중앙 총상회다. 그렇죠. 2. 가의 폐해자는 조청 상민수력 무역장정 체결 이후에 발생한다. 그러고 청나라가 들어오는 거. 3. 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산장려 조선정도권 회사령을 철폐한다. 전혀 관계없지. 4. 나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물산장려. 이건 되고 틀린 건 3번이네. 다음 문제 8.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운동으로 틀린 거. 북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서상돈이 노력하고 서상동 김감재 그런 사람들인데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했어. 국채보상운동에 대하여 이 얘기야. 틀린 것. 1. 경제저작권 수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렇고 2. 한성은행을 설립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고자 했다. 국채보상운동하고 한성은행을 설립하고는 관계없어. 1897년에 세워진 은행인데 얘는 정부 관리하고 서울의 부자들이 좀 돈을 댄 거예요. 김종환이라고. 그래서 일정하게 이건 민간 은행인데 정부하고 결탁해서 정부 한국은행이 없었거든. 그래 이건 정부은행 기능을 해요. 이걸 국공은행이라고 그래. 국공은행. 정부도 돈 있잖아. 뭐 의료보험비 받은 거라든가 국민연금 받은 거라든가 그런 걸 넣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국공은행이라고 그래. 정부 돈. 공무원 월급 주고. 정부가 창고안에도 돈 모아놨다가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느 은행하고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정부은행 기능을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럼 뭐 매일 이렇게 바꾸는데. 당시 한성은행이 정부은행 기능을 했어. 그걸 국고은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성은행을 설립 일본의 경제 침략을 맞이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 1867년에 있었던 거고 국채보상은 1907년이고 10년의 시차가 있어요. 예. 통감부의 방해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된다. 그렇지. 국채보상운동이. 4.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언론기관이 적극 참여했다. 그 언론기관은 첫째 대한매일신보 가장 적극적으로. 두 번째 제국신문. 세 번째 황성신문.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9.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이건 뭐 지계감리 이랬으니까 뭐요? 대한제국의 지계발급사업. 지계발급사업. 다음 자료와 관련된 계약이죠. 기업. 탁자문을 설치, 재정을 일어나했다. 이건 가보개혁이죠. 니은 상공업 진흥을 위한 근대적 회사를 설립하였다. 되지? 뭐? 식산흥업, 상공업 진흥정책. 식산흥업. 디귿, 청해 영선사를 파견. 이건 시기가 모르는 얘기고. 니을,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발급을 하였다. 되죠? 대한제국. 대한제국에 해당하는 니은과 리을, 즉 3번이죠. 다음 사회사 개박이. 첫째, 평등사회로 이행.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1894년 가보개혁으로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됐어. 이건 법적인 얘기고 의식의 문제야.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평등화되어 가느냐 하는 얘기야. 이게 가장 개화기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가더라 하는 얘기지.
평등 사회를 입증한다.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관민공동에서 연설하는 장면이라든지. 왜? 천민 중에 가장 밑바닥이 연단에서 연설하고 양반은 신문지 깔고 앉아서 듣고, 신문지 깔고는 아니다. 신문지가 뒤에 있으니까 없겠다. 하여튼 맨바닥에 앉아있고. 그리고 1890년 상권소운동 당시에 가게 주인이 아까 상권운동 철시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못 가게 막자 경찰서장인데 항의하는 장면. 그리고 뭐 재판 광경의 변화. 당당하게 서서 재판받는 거. 그리고 평민의 병장의 등장. 이런 게 한국 사회가 평등 사회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 네 가지. 그리고 개화기 사회에서 두 번째 아주 끝이 여성과 관련된 얘기. 최초 여성단체. 뭐요? 할렐루야, 찬양해. 왜? 여권 통문 때문에. 1898년 여성 권리에 관한 알리는 글 이거야. 여권 통문. 그래 순성여학교라는 걸 세우는데 지금 사라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여성 대학 교육의 산실인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운 건 민비야. 민비가 돈을 댔어. 미국인 과부 스크랜턴 부인한테 이 염천교 지금 청계천 다리 밑에서 여자 거지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가난한 여학생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7명을 데려다 가르치기 시작해. 그게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후일 이 아관파천대 그 삼궁이 심부름하고 있었어. 엄상궁이라고. 그 엄상군하고 이제 방에 둘이 있다 보니까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아갖고 이제 왕비가 됐어. 그래서 대한제국이니까 황후일 거 아니야. 엄황후라는 여인이야. 이 여인이 돈을 대갖고 세운 게 오늘날 숙명여자대학교예요. 그래서 고중 두 부인이 하나는 이대, 하나는 숙대를 세워요. 예. 자, 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 9번째. 그게 뭐라고? 국채보상운동. 아까 뭐 탈환의 감선회 이거 국채보상운동. 최초 여성단체 찬양회 여권 통보과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국채보상운동 이러는 거예요. 곧 개화기 사회에서 물을 장면이 그 두 장면인데. 자, 10번.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 사회상 학생 모집 공고. 갑오개혁 이후 사회가 크게 변했다. 어찌하여 사내가 벌어들인 걸 먹으며 평상 골방에 갇히겠느냐. 이제 우리 여자들은 힘으로 학교를 세우니 어쩌고 저쩌고. 자, 이 시기 1. 과부의 재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맞아요? 과부의 재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게 폐지된 게 갑오개혁 때 폐지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호적의 신분칸 대신 지극칸이 생겼다. 그렇죠? 1894년 신분칸이 삭제됐어. 그래서 96년 이게 지극칸으로 바뀌었어. 호적에. 고문연자법 등 악습이 사라졌다. 갑오개혁. 자, 과거제가 폐지되고 갑오개혁.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건 1번 문항. 갑오개혁 이래로의 현상인데. 다음 11번. 12번까지만 할게. 예상이 그렇더만 결국 그러네. 문화사는 다음 주 일제하고 같이. 다음 자료를 보고 당시 사회 모습을 가메아 일본 가메아 회사 외국 고급 물건을 파는데 물건이 다 좋고 값도 애누리가 없다. 그러니까 와서 사라. 이게 1809년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호에 나온 광고야. 회사 광고하는 거예요. 회사 광고. 독립신문 창간호에. 안창회사. 이 서양 물건과 청나라 물건을 파는데 고급 서양 술과 담배가 있으니까 많이 사가라. 그리고 그 밑에 어쩌고저쩌고 밑에 가시면 유명한 헐버트의 조선의 네 백성 사농공상. 그러니까 백성 얘기에 백성은 필히 알아야 된다. 3.1필지. 이건 좀 기억을 하십시오. 서양 사람들 시험 내면 첫째 낼 수 있는 사람이 헐버트라고 있어. 예? 한국명 할보라고 그러는데 대한매일신문으로 유명한 헐버트.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자가 3인필지야. 백성은 필히 알아야 되는 내용. 이 뜻이야. 그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예? 자, 당시 사회 모습으로 틀린 것. 1.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을 것 같다. 한영자전, 한영문법 이런 걸 봐서. 2. 번역된 외군성은 대개 대학교제로 쓰였을 것이다. 한반도에 대학이 세워진 건 뭐요? 경성제국대학이 최초예요. 일제 때. 개학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2. 외국 상인들은 서울까지 진출하여 가능한 얘기고. 조선과 중국, 일본을 연결한 증기선 왕래. 그렇고. 틀린 건 이번 문항. 이 증기선과 관련해서 누가 증기선을 도입해서 일본 상인에 대응코자 했다. 누구라고 했어?
누구라고 했어? 뭐 포구상인 중에 하나. 누구? 경강상인. 그렇지? 그 증기선. 경강상인. 독일에서 증기선을 도입해서 일본 상인의 대응코자였어. 증기임으로 가는 배. 증기선. 소위 통통배라고 불러. 자, 그 시기.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대학은 1920년대 일제 때 나와. 12번. 다음 중 개항 이후에 변화된 생활 모습이다. 틀린 거. 개항 이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건 임진왜란 직후야. 광해군 때. 유영경이라는 80대 영의정이 가끔 나오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순신 막 씹고 그런 사람이 있어. 가끔 나오는데 이 노인네가 담배를 이렇게 줄담배를 피워. 앞에 광해군은 냄새가 민감한가 봐. 근데 연기가 임금이 피해서 가겠냐고. 임금님 바로 옆에가 영의정인데. 노인네가 긴 담배 떨고 펴대면 연기가 광해군한테 갈 거 아니야. 연기야 오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광해군이 젊은 애니까 꾹 참았어. 어느 날 유영경이가 안 나왔어. 영의정이 아파갔다고. 그래서 그때를 틈타갖고 어른 앞에서는 담배 피는 게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른 앞에서 담배 안 피워. 그치? 지금까지. 억울하면 광해군한테 가서 항의를 해. 그런 사연이 있어. 서양 애들은 부자지간에 같이 펴요. 왜? 흑사병 때문에. 담배의 균 갖고 혹시 흑사병의 균을 죽이지 않을까. 실망 같은 희망을 갖고 열심히 펴. 지금까지 아버지 아가들하고 외국 영화 봐봐. 맞담배 피고 그러잖아. 걔네들이 이게 음식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예. 그런 사연이 있어. 영국에서 자기 부인이 결혼해서 애타게 사랑한 부인이 죽었어. 말 타다가 낙마를 해서. 그래서 전 국민, 특히 공무원들은 장례 기간에 장례복을 입어라. 검은색 복을 입으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한 달이 안 돼서 갑자기 왕이 죽어버렸네? 벗어라! 이랬는데 벗어라를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입고 다니잖아. 그 서양 애들, 서양 영화 같다, 홍콩 같다, 서양 영화 재판하려면 왜 검은색,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검은색 법복을 입고 뭐 가발 쓰고 그러잖아. 그게 영국 왕이 명령을 내서 그래. 지 부인 사랑해가지고 그 정부 공무원들은 다 그 상복 입어라 해요. 그 검은색 옷이 상복이야. 그게. 그걸 법원 애들이 법복이라고 해서 입는지 원래 상복이야. 그게. 근데 죽은 놈이 와서 벗어 이래야 되는데 죽은 놈이 올 수 없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법복의 사연이야. 여하튼 담배는 광해군 때야. 이 궁중에서 커피와 홍차를 즐겼다. 이건 개화기에 들어왔어. 정확하게 언제 들어왔는지는 몰라. 커피광으로 유명한 흥선대원군도 있어. 커피 드셨는데 거기에 뭐 독을 탔다는 얘기도 있고. 3. 전기자동차. 전차가 새로 등장했다. 그렇지. 1899년 5월에. 4. 서양집, 양옥과 덕수궁, 석주동 같은 건물이 나왔다. 그렇고. 그래서 틀린 건 1번 문항. 이 커피는 한자로 가베라고 그래. 가베. 저쪽에 나가다 보면 충북대학교 거기 교육원인가? 뭐 거기에. 그런데. 카페라고 해서 중국 애들은 이렇게 한자화 하거든.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베 이렇게 읽는데. 일본 놈들이 중국어를 일본화하는 거야. 일본도 커피를 한자로 가베라고 그래. 가베라고 그러는데 이걸 바꿨어요. 여기 임금왕자를 집어넣었고. 예, 커피 한자화한 글자야. 청주곡 지나가 보니까 거기 가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한자를 이거로 썼더라고. 원래 쓰려면 어차피 한자 쓸 거면 이거로 써야 돼. 대전에도 그래, 대전에도. 가베라는 커피숍이 꽤 유명해, 대전에도. 근데 이거로 써 있어. 그 자식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받고. 간판 값던데 400몇만 원 든 게. 그렇다고 안 받고더라고. 여하튼, 그게 커피 사연이야. 그래서 광해군 때 담배 이렇기 때문에 개항 이후는 아니지. 70년 개항 이전부터 존재를 했으니까. 그래서 1번 문항이 틀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개화기 문화사 그리고 일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